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시청자 깨누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이건 귀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깨누니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네. 일단은 오늘 깨누니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한번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미스테리 있고 소름 끼쳤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인데 횟수로 따져도 20년 가까이 지났고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기억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야기 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오늘 해주시는 얘기는 정말 예전 과거의 이야기다 정도로 네. 알고 시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예.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지금 올해로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됐거든요. 오, 저랑 예. 동년배시네요, 거의.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네. 저는 지금까지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비님 채널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영적인 거를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사람이고요. 좀 믿겨지시지 않겠지만 저는 가위에 눌려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 5년 전쯤에 이제 신점이라고 하죠. 약간 신기가 있는 분들한테 운세 같은 거를 보잖아요. 네. 그때 그분이 저한테 기가 굉장히 세시다. 그런 말은 들은 적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귀신과의 인연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껏 제가 겪었었던 무섭고 소름 돋는 경험들은 전부 다 사람들에 의한. 오, 너무 좋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정확하게 2000년에 겪었던 이야기고요. 예. 제가 살던 곳은 시들무로 많이 나왔던 동네예요. 신림동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었거든요. 네. 여기서는 굉장히 무서운 동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취업을 했을 때도 계속 살았고요. 네. 지금은 다른 데 살지만, 그래서 지낸 기간이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고향과도 다름없는 동네고, 그러네요. 예, 떠나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면은 어디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었고 여기 어떻게 가면 되고 굉장히 좀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사실 거기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서울로 지방에서 상경하신 분들이 좀 값이 싼 집을 찾다 보면 나오는 데 중에 하나다 보니, 물론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렇죠. 예. 모여 사시는 분들, 사람들의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불황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에는 그래도 동네에 아직 그 정이라는 게 남아있어서 무슨 큰일이 나거나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힘합쳐 도와주고. 맞아요.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 예,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 동네에 배회하면은 어른들이 나와서 막 쫓아내고, 이거 뭐 밤길에 여자분들 막 이렇게 위협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알아서 자율방범 이런 거 조직하셔서 활동도 하시고 그랬던 동네거든요. 그래서 딱히 위험하거나 그런 일들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근데 어른들이 딱 하나만큼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애들끼리 보라매 공원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었어요. 보라매 공원? 예. 네. 그러니까 신림동하고 이제 그 신대방역이라고 전철역 근처에 딱 보라매 공원이 있거든요. 예. 제가 사는 동네 쪽에서 갈 수 있는 공원 중에는 제일 큰 데가 거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놀만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가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낮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거기 연못 옆에서 장기 두시고 가죽 두시고 뭐 이렇게 기수령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저녁에는 가족들이 나와서 놀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새벽에는 이제 새벽에도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놀이터에서 술도 드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좋건 나쁘건 간에 항상 활기가 넘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만 해도 거기가 그렇게 밝은 분위기를 가진 곳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예, 그렇죠. 90년대 후반 정도? 그때는 전반적으로 공원 시설물들이 좀 많이 낡았고
또 밤에는 가로등도 잘 안 들어와갖고 군데군데 좀 으슥한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원 안에서 뭐 폭행 시비가 일어나거나 아니 뭐 지나가던 분들이 범죄를 당한다든가, 그리고 뉴스에서도 본 것 같았는데 뭐 유괴 사건이 일어나거나 오, 예.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어른들이 거기에는 애들끼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또 그 시기에 애들이 어른들 말을 또 이렇게 고분고분 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에 그 같은 동네에 저랑 동갑인 사촌이 한 명 살아요. 같이 보라매 공원을 갔었어요. 근데 낮에 가면은 그렇게 뭐 이상할 거는 없잖아요. 그런 위협이 일어날 만한 시간대는 아니니까. 그래서 큰일은 없었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뭐 어디 갔다 왔니? 하는 물음에 보라매 공원이요 이랬다가 그날 휘초리 맞을 정도로 정말 크게 혼났어요. 오, 그 정도로 금기시했구나. 예, 뭐 금기까지는 아니어도 위험한 데니까 위험한 데 왜 가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마 예. 저랑 비슷한 시기에 거기 사셨던 분들은 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보라매 공원은 함부로 가서는 안 되는 좀 위험한 곳이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니는 시절에 아마 6월 달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때 여름 더위가 좀 빨리 찾아와서 6월인데도 불구하고 열대야 비슷하게 좀 왔었던 것 같아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눈이 떠졌어요. 이렇게 새벽 2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창문 열어놓고 일어나서 잠깐 앉아있다가 밖에 나가서 산책 좀 하고 바람 좀 쐬고 오면 잠이 올 것 같아가지고 네. 집 밖으로 나갔죠. 잠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려고. 그냥 마침 또 부모님이 지방에 일이 있으셔가지고 집을 비우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뭐 새벽에 나가도 되는 그런 게 있죠.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저만 있으니까. 근데 새벽에 바깥 공기를 좀 마시면서 걸으니까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새벽 공기가 약간 차잖아요. 더워서 잠이 안 왔는데 약간 시원한 공기를 쐬니까 여기 나온 김에 기분도 좋고 한데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자.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한번 보라매 공원을 가보기로 했어요. 무슨 마음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보라매 공원이 이렇게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은 있었는데 그래도 몇 년 사이에 공원 옆에 롯땡땡 백화점 있죠? 아, 예. 그게 생기고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무서운 장소다 그런 인식은 좀 줄어드는 거죠. 네. 저도 모르게.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제가 그때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보라매 공원 쪽으로 천천히 가봤어요.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라매 공원이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정문이 있고 뭐 후문, 동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주로 가는 쪽이 그 신대방역 아래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로 주로 다녔어요. 그쪽이 제일 가까웠거든요. 다른 쪽은 말씀드렸듯이 백화점도 있고 그리고 그 공원 안에 기상청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입구들이 다 넓거든요. 오가는 사람도 많고 뭐 새벽이라 없었겠지만 근데 그 신대방역으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좁은 골목길이에요. 좁은 골목길을 5분 정도 걸어가면은 이제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 하나 있어요. 네. 복지 관련된 시설이 하나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가 보라매 공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전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공원 입구까지는 한 10분 정도 만에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집 근처에 있는 골목길과는 다르게 거기가 나무들이 좀 우거져 있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더 상쾌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새벽 2시 정도니까 공원에는 사람 한 명 없고 네. 텅텅 비어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달리기 굉장히 좋잖아요.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생소하면서도 또 재미있죠. 그렇게 놀고 있다가 한 20분쯤 지났을 거예요. 네. 땀도 흘렸고 집에 가서 샤워하면 잠이 잘 오겠다 싶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기 위해서 공원 가운데에 그때는 굉장히 커다란 흙길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공사를 해서 많이 좁아졌는데 가운데에 흙길이 하나 있어요. 주변에 가로수가 있고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보는데 저 멀리에 하얗게 무언가가 이렇게 가득 들어찬 봉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뭐야? 예. 이 아무리 인적이 드문 시간대여도 불구하고 길 한가운데다 그런 걸 버려놓지는 않잖아요. 크기가 어느 정도였나요? 크기가 한 50리터짜리 와, 오. 봉투 있죠.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예. 누가 봐도 저건 이게 뭐지? 싶잖아요. 천천히 가봤어요. 네. 눈여겨보면서. 그 봉투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딱 보니까 멀리서 봤던 것처럼 쓰레기 봉투였어요.
근데 이 길 한가운데 그렇게 그냥 떡하니 있는 것만 빼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버려놨나 보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보통 쓰레기 봉투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그 지역 이름이 써 있잖아요. 아, 맞네요. 예. 그렇죠? 뭐 관악구, 동작구 쓰여있기 마련인데 아예 다른 동네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어디였는지 지금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거기까지였어요. 뭐 만져보려는 생각도 안 했고 네. 이상하다 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잠에 들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서론에 설명드렸듯이 제가 뭐 그런 귀신을 본다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가위 눌린 적도 없고 제가 그러는 이유가 잠을 잘 때 항상 푹 자요. 푹 자고 그러다 보니까 꿈을 거의 안 꾸죠. 제가 꿈을 꾸는 거는 1년에 많아봤자 10번 내외예요. 오, 되게 적게 꾸신다. 예, 굉장히 적게 꿔요. 한 달에 한 번꼴로 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잠을 자다가 일어날 때까지 내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뭐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부터 시작해서 뭐 칼로 찔리는 꿈도 꾸고 막 욕을 제가 들으면서 혼나는 꿈도 꾸고 굉장히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야 되는 시간보다 굉장히 늦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 11시에 일어났어요. 집에 부모님이 계셨으면 어떻게든 저를 깨워서 학교를 보내셨겠지만 아직 그 지방에 내려가셔서 안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11시에 깨서 그냥 저 혼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일탈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학교를 안 갔어요. 뭐 아무도 모르는데 벼석한 거 설마 부모님이 아시겠어? 하고 그냥 안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11시니까 시간이 굉장히 남잖아요. 그냥 자전거나 타고 놀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집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결국엔 자전거를 타다 보면 뻔한 게 골목길을 가거나 큰 길 가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타고 다니기는 조금 위험했거든요. 차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자전거를 타려면 결국에 또 보라매 공원을 가야 돼요. 어차피 그 전날 새벽에 갔던 그 봉투나 뭐 악몽을 꿨던 거나 제가 성격이 원래 좀 그런 거를 뒤에 여운을 잘 안 남겨요. 그래서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신대방역 쪽으로 가서 골목길을 천천히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지나가는데 그 길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길 옆에 이제 천이 하나 있어요. 도림천이라고 해서 하천이 있고 거기는 지하철이 그 위로 지나가요. 고가 위로 지나가요. 그래서 하천은 그 고가 지하철 다니는 길 때문에 항상 그늘이 져 있어요. 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둑어둑하거든요. 근데 뭐 평소에는 해봤자 노숙자분들이나 하천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외에는 이게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아예. 네. 저 멀리서 보니까 그 어둑어둑한 곳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래서 자세히 가보니까 경찰분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분들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조끼 있죠, 조끼. 검정색 조끼. 예. 거기 뒤에 이렇게 과학수사? 그런 분들이 여기 하천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게 무언가 찾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 수색한다고 하죠.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예. 그리고 골목길 끝에 그 공원이 시작되는 지점에 그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뒤쪽에도 그 경찰분들이랑 과학수사 조끼 입으신 분들이 또 엄청 몰려있고. 그래서 이거 여기서 뭔가 큰일이 났나 보다 하고 그냥 집에 왔죠.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집에 오니까 저녁쯤에 이제 부모님은 지방에서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셨고 다행히도 제가 학교 안 간 건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죠. 그렇게 이제 며칠 뒤에 저녁 먹으면서 부모님하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네. 그 사건 범인이 잡혔다고 네. 뉴스가 나왔어요. 음? 뜬금없이. 그래서 그냥 보고 있는데 그 신체 일부분이 보라매 공원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엄청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 발견됐다고 하는 현장을 제가 본 거잖아요, 지금. 근데 부모님은 막 보시면서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너 그거 어떻게 봤어? 하면은 제가 학교 안 간 게 들키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예. 근데 기자분이 이제 뭐 경찰서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막 뉴스를 말씀을 하시는데 범인은 그거를 다른 지역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새벽에 봤던 봉투가 다른 지역의 봉투였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봤던 거는 길 한가운데 놓여있던 그 봉투가 과연 뭐였을까? 그러네. 범인이 몰래 다른 곳에 버리려고 잠시 놔둔 건지, 아니면 정말 거기다 버린 건지,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경찰이 발표를 다르게 한 건지,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꿈을 1년에 10번 내외로 꾸는데, 그날만큼은 악몽을 연속으로 꿨단 말이죠. 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물증은 없지만, 이제 심증이라는 게 여기서 생기는. 아니, 그러면 예. 그거를 목격했을 때 애초에 느낌이 그냥 네. 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옆에 쓰레기 봉투가 있으면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설령 길 한가운데 있다 해도. 근데 그게 무언가 지나치기가 힘들었어요. 지나가면서. 와, 그 안에 내용물이 뭐였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진 거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알고 네. 싶지 않아요. 근데 그쵸. 그치만 그 다른 지역의 봉투를 이용했다라는 게 예, 너무 그거는 맞아 정말 떨어지잖아요.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기자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2000년 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기사를 찾아보고 하는 게 네. 발달해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세월이 흘러서 제가 뉴스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거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다른 지역의 봉투를 이용해서 버렸다. 야, 이거는 예. 귀신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 해서 어떤 위험한 현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격자도 아닌데 그 네. 봉투 하나 때문에 소름 끼치네. 그 상상이 너무 잘 되네요. 그렇죠. 야, 근데 확실히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게 일반적인 건데 네. 만약에 보다가 왜 우리 지역이 아닌데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쓰레기 봉투가 여기 있지라고 했을 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뒤로도 뭔가 그런 봉투나 아니면 예전에 다른 그 실제 사건 제가 이런 걸 좀 보는 걸 좋아해서 네. 봤었는데 어느 놀이터의 리어카 안에 이제 그게 있었다. 몇 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또 느끼는 거죠. 길거리에 그런 수상한 봉투가 있으면 설마 저건가? 저게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제. 야, 그래도 깨누니 님이 아예 그런 네. 거를 못 느끼고 그러신 분 치고는 이상하다라는 네. 걸 바로 느끼긴 했네요. 그 감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뭔가 남다르다는 게 딱 네. 느껴지잖아요. 보자마자. 제가 군 생활을 6년 정도를 했어요. 오, 예. 원래 군대가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제 바로 옆 사람이 그런 거를 얘 설마 이런 건가? 뭔가 영적인 접촉이 있는 건가? 그런 걸 제가 본 적도 있고요. 그렇죠. 예, 뭐 네.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특히나 또 제 군대는 많죠. 예. 많죠. 와이프 되는 사람은 간호사를 했던 경력이 있어서 오. 예, 또 많습니다. 그 와이프분이 간호사셨던 거죠? 지금은 아니시고. 예,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간호사 하실 때 겪었던 소름 네. 끼치는 이야기 뭐 짧은 거 하나가 더 있을까요? 제가 좀 자세히 정리를 안 해놔서 아하. 당장은 조금 힘들고 제 군 시절 얘기를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어떤 걸까요? 짧은 건데요. 네. 강원도 홍천에 가면은 예. 과학화 전투훈련단이라고 해서 좀 굉장히 큰 훈련장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전차부대를 나와서 그러니까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그 훈련장 안에 폐교가 하나 있어요. 그 폐교 쪽에 전차를 이제 주차를 시켜놓고 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뭔가 장비 같은 거를 좀 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준비를 한 그런 장소를 폐교를 하나 제공을 해주시는데 이름도 확실히 기억나요. 김부폐교라고 부르거든요. 김부폐교? 예,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김부폐교. 네. 여기서 며칠 밤을 자요. 그 폐교 건물 안에서 잠을 자는데 저는 간부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어야 될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얘 어디 갔지? 하고 일어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그 친구가 어느 한쪽을 향해서 굉장히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쟤 왜 저러지? 하고 가서 그 친구 이름이 만약에 돌비라고 한다면 야 돌비야 어디가? 돌비야 부르는데 전혀 대답한다는 그게 없어요. 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뛰어가서 어깨를 툭툭 치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잡고
땡기면 사람이 돌잖아요. 예. 근데 어깨를 잡고 땡기려는데 제가 마치 벽을 잡고 땡기는 느낌이었어요. 강력했나 보다. 예, 이게 안 돌아가요. 뻣뻣하게? 예. 제가 그러고 있는 거를 뒤에서 다른 사람들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와서 얘 왜 이래 하면서 때리고 뭐 뺨도 때리고 들어서 데리고 가야 되나 해서 들어도 보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어디를 보고 있나 하고 눈을 보고 똑같이 응시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사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일단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이 친구를 어떻게든 돌려놔야겠다 해서 한참을 뺨을 때리고 했는데 정신을 차렸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하는 말이 나 왜 여기 있지? 이 말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데려다 놓고 차가운 물 마시게 하고 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너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바라보고 있던 사당에서 예. 저희 소대장님이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어서 가고 있었대요. 그게 전부입니다. 아, 아니, 아니, 이게 홀린 거네. 예, 홀린 거죠. 근데 이게 왜 홀릴 만한 게 있나? 그 저 사당이 도대체 뭐지? 하고 가봤는데 거기가 김부대왕 묘예요. 아, 김부대왕이 그거를 말하거든요. 신라의 마지막 왕 있죠. 예.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을 무속에 계신 분들이 신으로 모시는 분들이 조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있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존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거에 홀렸나 싶은 거죠, 이제. 근데 모르겠어요. 예. 왕의 그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홀렸다기보다는 그런 쪽에는 아마 귀신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특히나 강원도. 예, 강원도 산골짜기 아무도 없는 곳이거든요, 예, 정말. 아니, 왜냐면 강원도 정말 좋은 곳이고 물 맑고 산 좋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갔을 때 그래요. 근데 진짜 기운이 센 곳이라고도 얘기해요.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분은 조금 그런 걸 느끼시는 분이나 좀 홀리시는 네. 분이나 좀 이런 분이 아니셨을까 생각을 하죠.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알 수가 예. 없는 거죠. 그리고 깨누니님이 그 어깨를 잡은 순간 거기서 아마 네. 그게 깨졌을 거예요. 그 홀리는 그 기운이라 그래야 되나? 예, 예. 예,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깨누니님 말씀 너무 차분하게 잘해주시는데? 아유, 아닙니다. 어. 평소 톤보다 어. 한 톤 내렸습니다, 제가. 근데 목소리가 워낙 네. 좋으시니까 집중이 더 잘 아유. 됐던 것 같고,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제 와이프분이 간호사 일을 또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서 예. 있었던 현실 공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현업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또 전직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또 그 이야기까지 들려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군대 말고도 다른 곳에서 겪었던 현실 공포들도 몇 개가 있고요. 예, 현실 공포 또 이제 많이 들고 계시군요. 예. 그러니까 오호. 뭐 남자도 스토킹을 당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저희 방송에 그렇죠. 많죠. 예. 저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와이프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일단 저나 와이프나 돌비님 채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아이고, 두 분 너무너무 행복하시길 바래요. 예, 잘 그래서 만나셨다. 네, 무서운 네. 이야기들 서로 많이 나누기도 하고 해서 네네. 얘기 나오는 거 잘 정리해서 다시 네. 한번 또 제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깨누니님 그리고 지금도 듣고 계실 수도 있는 네 이제 와이프 분까지 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죠. 두 분 예, 항상 듣고 있습니다. 행복하시고 백년해로에 하시고 그리고 돌비 공포 라디오는 주무시기 전에 같이 틀어놓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보라매 공원에 가면 안 되는 그런 어른들이 했던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나 봐요. 이상한 일들,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고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해주셨던 이야기는 예전 과거의 보라매 공원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정말 오싹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쓰레기 봉투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